네, 특이점 없으면 전 넘어가요. 2, 3, 7번 때부터 일단은 2, 4, 6번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2, 3, 7번. 2, 3, 7번 오케이. 2, 3, 7번 2, 3, 7번부터 또 잘 안 되셨던 것들 넘어가요. 그러면 일단 넘어갈게. 그 다음에 2, 4, 4번 때부터 쭉 250번 때까지 자기 틀렸던 것들 좀 체킹해보세요. 자, 이해 안 됐던 것들 다 완료 짓고 간다 그랬어요. 됐어 그러면? 그럼 일단 이거 하나로 먼저 시작할게요. 2, 3, 7번 한번 잠깐 봐봅시다. 2, 3, 7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보죠. 자, 첫 번째 삼각형 ABC의 세변에 대해서 변을 내분한다라고 했고 내분한다라고 했고 내분한다라고 해서 잡았죠? 비율이라는 형태가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돌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봐봅시다. 일단 삼각형을 좌표에다 그리면 더 헷갈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좌표를 먼저 설정하진 않아.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몰라. 그치?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얘가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얘가 1대2다라는 지점이 있겠죠? 얘가 2다라는 지점이 하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1대3으로 내분하는 지점, 그럼 얘가 1대, 얘가 3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내분하는 지점이 이렇게 하나 더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은 2대3으로 내분하더라. 그럼 2대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2대3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점 하나,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가 있더라. 그럼 당연히 얘들도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 형태를 뭐 좌표가 안 나왔으니까 얘를 PQR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PQR.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제 여기에서 이 삼각형 원래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 비율이 1대2, 1대2, 1대2면 이거의 무게중심 갖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기억하세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정한 비율로 돌린 내분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 점을 통한 무게중심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동일하지 않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어떻게 잡아? X1, 얘가 Y의 1, 얘가 X의 2, 얘가 Y의 2, 얘가 X의 3, 얘가 Y의 3를 통해서 연립해서 하나하나씩 좀 건드려 볼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첫 번째 P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얘가 8,9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자, A라는 점이 있었어.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얘가 몇 대 몇이다? 1대2다. 1대2로 내분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얼마가 되니? 얘가 3분의, 그죠? 얘가 3분의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곱셈을 계산해봤더니 얘가 x2 플러스 2x1 그 다음에 y2 플러스 2y1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됐고 얘가 8이 되고 요게 뭐가 되고 얘가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세 번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다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3, y3라고 잡고 얘가 1대3으로 내분한대. 그럼 얘가 1대 여기 요 두 개를 기준으로 1대3으로 내분을 한대요. 자, 그럼 당연히 그 점의 좌표는 4분의로 정리가 될 것이고 오른쪽 왼쪽 걸어주면 x3 더하기 얘가 3x 얘가 2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쪽 과정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얼마가 처리가 되나 봤더니 얘가 y의 3 더하기 얘가 3y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를 여기다 한 번 더 쓸까요? A를 한 번 다시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CA를 2대3이라고 요청한 게 보일 겁니다. 얘가 그러면 CA를 2대3으로 내분한다. 우리가 한 번 다시 걸어봤더니 얘가 5분의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오른쪽 왼쪽 걸어주면 2x의 1 플러스 얘가 3x3 그 다음에 2y1 플러스 얘가 3y의 3 이렇게 들어가서 이 좌표들에 관한 형태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니까 이거 얼마였냐면 얘가 3,-2였고요. 예, 밖에 패드 좀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0,13이었어요. 네, 얘가 0,얘가 13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확인 작업을 좀 시행을 할 건데요. 잠깐만, 신영아 이쪽 좀 많이 추울 텐데 괜찮겠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확인 작업을 할 때 뭐만 확인을 할 거냐면 제가 일단 분자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x2 플러스가 2x의 1 이게 24예요. 그 다음에 y2 플러스가 2y의 1이 얘가 27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x3 더하기가 3x2다라는 형태가 12가 됐고요.
y의 3 더하기 얘가 3y의 2가 얘가 마이너스 8이 됐죠. 그 다음에 2x1 플러스 얘가 3x의 3가 얘가 0가 되었고 2y의 1 플러스 3y의 3가 얘가 6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 볼 거냐면요.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요 x2다라는 인간, 문제를 그냥 출제하진 않았을 거니까 요 x2다라는 첨자 붙어 있는 거의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4x가 돼요. 4x2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셉은 여기서 2x1이라고 하는 요 놈을 이 x1의 요 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도 더하면 4x1이 돼요. 그래요. 자, 마지막 여기 x3하고 여기 3x3를 갖다가 주게 되면 얘도 4x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일단 무작위로 내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성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얘네들을 변변끼리 더해봐봐. 응? 이거 변변끼리 더한다는 의미는 좌변에 있는 걸 다 더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4가로의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얘가 x의 3가 오른쪽에는 상수를 더하면 이거 36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의 1 더하기 x2 더하기 x의 3가 얼마였던 거죠? 예, 9였던 겁니다. 네,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원래 무게중심이잖아요. 어떤 거였죠?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하는 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이걸 알고 있잖아. 각각을 구한 게 아니지만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9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우리가 얼마다? 3이다라는 걸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아직 안 끝났죠? y도 해봐야죠. y 어떨까요? 문자만 바뀌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여기도 덧셈을 하게 되면은 4가로의 y1, y2, y3. 그럼 계산 결과를 이거랑 이거 더하시면은 18 되나요? 아니 19죠, 19. 19 더했을 때 이거 얼마가 되냐면 84가 되네. 84. 그래서 결과적으로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얼마? 21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가 21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21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7이 되버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을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립되는 과정에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입니까? 1번의 답으로 정리되겠죠. 지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무작위로 막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출제를 할 때 무작위로 내버리면 계산만 복잡한 개념은 사라지고 그냥 계산만 복잡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출제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이거 다 더해봤더니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구나. 요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237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하나 좀 보시고요. 특별하게 앞쪽에서 질문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일단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점검해보죠. 자, 다 정리되어 있으면 직방으로 넘어갈게요. 264번 때부터 드렸던 문항이 286번 때까지 한번 드렸었는데 그 내용 한번 잠깐 봅시다. 오늘 불금이라 많이 늦으시네요. 3분이나 늦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완료되지 않은 거 있으면 다 완료를 하고요. 오늘 11시에 끝냅니다. 정말 늦게 끝나시는 분들은, 다 완료되신 분들은 그때까지 남을 일이 없고요. 정 안 되신 분들은 그때까지 벌칙으로 남깁니다. 다 풀게끔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뒤로 한 10분씩만 이렇게 미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시에 끝내는 게 아니라 10시 한 10분쯤 이렇게 끝낼 겁니다. 단 10분이라도 확보를 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 상태로 갔다가 난리 나거든요. 왜냐면 과제가 많은 거 맞아요. 많을 수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과제가 많은 거 저도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 수행평가하고 마치 맞물려서 많았던 것도 이해가 돼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계속 또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오늘 제가 부원장님을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제 어떻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거기 화목반 부원장님 과제를 나갔는데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목요일에서 이렇게 화요일로 넘어올 때가 기간이 길잖아요.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올 때.
그때 120문제. 그건 뭐 많지 않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도 120문제 훨씬 넘게 나가는데 그건 많지 않다. 근데 화요일에서 목요일 나갈 때도 120문제가 과제로 나간다는 거야. 대박이죠? 화요일에서 목요일에 120문제. 어떤 120문제? 요거 120문제. 이해돼요? 야, 그래서 와, 대박이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애들에게는 일정한 자극을 줘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제가 지금 계속 나가는 게 누적 뽑기가 계속 나갔잖아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뭐 여러분에게 나가는 양이 이제 미스 코멘츠에서 이제 5회분 정도가 나가요. 그 뒤에 걸 이제 줄여드릴 거예요. 그걸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위주로 좀 많이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도 좀 과제량이 이게 개수가 많아 좀 불편했던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줄여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잘 해갖고 오시고요. 지금 이 월급반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화목반 애들 질문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계속 막 물어봐요. 선생님 잘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가면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세요, 진짜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학교 갔다가 뭐 이것저것 뭐 숨도 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겠지만 일찍 오시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 학교가 지금 수요일부터 시작이다.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하고 또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가셨던 분들 화요일날까지 가시면 수요일부터 좀 여유가 있으시면 수, 목 이렇게 좀 연달아 좀 들어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제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유의사를 좀 드렸더니 잘 안 들어오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라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뭐가 많냐? 못 잡았겠죠? 그래서 학원에 들어오시면 저랑 그래도 있으면 좀 그나마 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월요일날도 좀 일찍 오시고 금요일날 원래 정상적인 수업날도 일찍 오세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좀 여기서 뭔가 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씩 시간 좀 이렇게 연장해서 뒤에 좀 갈 테니까 어머님도 혹시 픽업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오시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알겠죠? 또 어디 있어요? 아니, 자꾸 갑시다. 어디 있어? 선생님 제 의자 쪽에 있어요. 내 의자 쪽에 있다고? 아, 감사. 못 봤어. 잡았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서 바로 설명할게요. 264번 때부터 우리가 286번 때까지 질문 한번 잠깐 바꾸고 갈까요? 266번. 번호 좀 적어 놓을게요. 266번. 또? 273번. 신영아, 못 해오셨어요? 과제 못 하시면 되게 많네. 266, 273 또? 285번. 진우? 네.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3개 먼저 갈게요. 추가로 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자, 일단 그럼 266, 273, 285로 한번 지난번 기억 리뷰하고 봅시다. 266번부터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어. 밑줄 쳐볼래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외심입니다. 외심입니다. 외심.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의 그 수선의 교점. 이걸 뭐라고 하죠? 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심. 삼각형의 우심 중에서 외심과 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점 두 개를 뭐 해라? 다시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세 번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저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그릴 건데 266번의 그림을 그릴 건데 260번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유독 0이 많아요. 거기 가볼까요? 어떤 점들이 있었죠? 0,6. 오케이, 0,6. 일부러 이렇게 준 것 같아요. 0,6.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2,0. 그죠? 마이너스 2,0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얘가 3,0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수직에서 하나는 딱 느낌이 딱 와요. 바로 오긴 와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외심부터 잡읍시다. 외심. 자, 외심은 제가 빨간색으로 작도를 해볼게요. 자, 외심은 분명히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 여기를 잡아주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빨간색의 이름은 x는 2분의 1이었겠죠. 어서 오세요. x는 2분의 1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죠? 이쪽에 중점을 잡을까요? 이쪽에 중점을 좀 잡아서 이 중점에서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쫙 그어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점이 하나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에이, 쌤 3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 번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세 번의 교점을 다 잡을 필요 없이 어차피 저는 두 개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오심은 세 개가 만났을 때 그게 한 점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증명이 먼저 된 다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x는 2분의 1 이미 구해졌어요. 이 문제에서 워낙 특이해서. 그럼 저는 이걸 찾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이 점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뭐죠?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죠. 마이너스 1,3일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3을 지난답니다. 그 다음에 뭐 잡아야죠? 기울기 잡아야 되죠? 자, 기울기. 자,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2분의 6이니까 이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수직일 거니까.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요 직선하고요. 요 직선의 교점. 그게 뭡니까? 외심인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x는 2분의 1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식은 y-가 3이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얘가 2분의 3이 들어가면서 y라는 형태는 3-가 2분의 1, 그래서 얘가 얼마? 2분의 5가 되더라. 아,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외심. 아마 거기서는 d였던 것 같습니다. d다라고 하는 점은 얼마가 됐다? x가 2분의 1, y가 2분의 5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찾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에 그은 수선의 발을 그랬죠. 이게 수심이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수선의 발은 여기 있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가 이렇게 있겠죠. 이거 찾으면 되죠. 그럼 교점은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걸 2다라고 했으니까 2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어떻게 찾죠? 일단 요거부터 찾죠. 쌤, 그럼 이 직선 조금 연장해볼까? 이 직선은 뭐 어떻게 되죠?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y-세로 여기다가 x 플러스 2 지나는 점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일 것이다. 결론 지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가 만났어요? 요 직선, 요거예요. 요게 하나의 수선이니까 이것도 그럼 뭐가 되죠? x 이퀄 제로죠. 그럼 여기다 x에다 제로를 빡 집어넣었더니 그때 y는 얼마다? 1이다. 아하! 수심에 해당되는 좌표 2다라고 하는 것은 x가 제로일 때 y가 1이라는 요런 점을 지나더라라는 거죠. 끝났네. 그러면 뭐가 끝났니? 쌤, 저는 이 점 하나 하고요. 이 점 하나, 이 두 점을 통해서 직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잡아보자. y-1, x-0. 그럼 뭐 잡아야 돼? 기울기. 기울기가 뭐니? 이거랑 이거 사이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2분의 1 마이너스가 제로분의, 그죠? 2분의 5 마이너스 1. 2분의 1, 2분의 5, 0,1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2분의 1분의 2분의 3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얘가 3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y는 3x 플러스 1. 이게 우리가 구하는 정답. 삼각형 오심 중에서 수심과 외심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선을 한 번 더 잡아보세요. 이런 거였죠. 제가 지난번에 그 고등과정의 직선에 관한 차이점이 있다면 기울기적인 해석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다 그랬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좀 독특하다. 1차 결합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266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273번대로 좀 넘어갈게요. 273번대로 좀 넘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자. 자,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뭐 소개하면서 같이 가죠. 자, 첫 번째 얘가 마름모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마름모 형성이 어떻게 된다 봤더니 가로축은 얘가 2가 되고요. 세로축은 1이 되는 이런 상태. 네, 요렇게 들어가네. 이게 마름모로 가자. 자,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네. 이 마름모의 넓이를 기울기가 1인 평행한 두 직선이 3등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를 1로 잡으면 요 직선이 y는 x라는 기울기 1짜리인 원점지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이런 직선이 두 개가 있대요. 두 개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그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그려보는데 넓이를 몇 등분한다? 3등분한대요.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 잡았을 때 결국에는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이 모두 다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노란색 버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가 될 텐데 두 직선에 의해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세 개로 쪼개지니까 그 넓이가 모두 다 같다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삼각형에 있어서 ABC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BC의 변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면 얘는 반드시 이 가운데 중점을 지났어야 돼. 그래야 넓이가 2등분이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꼭지점들을 지나지 않고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렇게 되려면 얘는 직접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 이거 봐봐. 꼭지점 지나니? 꼭지점 지난다는 말이 없어. 물론 지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다고 하면 요거 넓이를 다 따로따로 직접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 전체부터 알아야 될까? 전체부터 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여기 오른쪽 삼각형이 여기가 2였고 여기가 2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를 주면 요게 2야. 이 면적이 2야. 당연히 이 면적도 2니까 전체 마름모라고 하는 형태의 면적은 얼마였냐면 4였던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부분 그나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돌아간 게 이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면적이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평행사변형 아닙니까? 이게 평행사변형 아닙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얘 어차피 평행하죠? 얘 어차피 평행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넓이가 3분의 4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되겠죠? 다시 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면적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3분의 4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값을 좀 찾아라 이런 거라고. 자,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273번에서는 뭘 물었냐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요청했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소리야?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구하래? 그 거리는 뭐지? 바로 높이인 거지. 바로 높이인 거지.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야, 그러면 그러니까 3분의 4고 이 높이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뭐 찾으라는 거야?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다시 이 식을 이렇게 잡을게. 여기 뭐라고 잡을까? 여기 P라고 잡을까? 여기 Q, 여기 R, 여기 S라고 잡을까? 그러면 이 해당되는 면적은 어떻게 잡죠?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RS라고 하는 길이에 곱하기 이 높이를 H라고 할까요? 이 높이 H를 계산하게 되면 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4. 따라서 내가 궁금했던 H라는 이 높이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4 곱하기 선분 RS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RS의 길이. 응? 요 해당되는 요 길이가 과연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이거 물어본 거라고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럼 뭘까를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쌤, 여기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 현재 기울기가 얘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얘가 수직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는 요 직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y는 x 플러스 얘가 a라고 잡고요. 얘는 y는 x 플러스 b라고 적을게요. 왜냐면 기울기가 모두 다 일자리여야 되고요. y절편이 a, y절편이 얘가 b가 될 거니까요. 되겠니? 이거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요 해당되는 이 요소의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걸 일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 봅니다. 이렇게 가져와 보면 어차피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직이어서 이거랑 이거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이 h라고 하는 길인데 이게 어떤 재미난 점을 가져가냐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일자리라고 하는 건 얘가 45도짜리를 지칭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45도가 되다 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45도니까 이것도 45도거든요. 그럼 얘가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여기도 h가 되고 여기가 루트 2h가 돼요. 특이하죠? h 루트 2h. 근데 이 루트 2h가 뭐랑 똑같냐면
B-A랑 똑같죠. 요 점의 Y좌표 B, 요 점의 X좌표 A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임의적인 좌표들을 계산해 봤을 때 요렇게 됐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한다면 요 RS라고 하는 길이 요 계산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죠. 다시 한 번만. 그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가 왜 하필이면 일자리를 줬냐는 거야. 그 일자리라고 하는 건 45도짜리를 지칭하는데 그게 이 높이를 H, 이 높이를 H, 그럼 여기도 H, 여기가 루트 2H 이렇게 만든다고. 그 루트 2H가 뭐하고 똑같다? B-A랑 똑같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형태의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3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의미에서 이 개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랑 요 나오는 거랑의 어떤 연립, 관계성을 찾으시면 우리는 이 H라고 하는 형태가 끝나게 될 거라고. 자, 그럼 마지막 끝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고민이 됐었지. 뭐냐면 쌤,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만약에 똑같이 기울기가 일자리를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좀 해보려고요.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일까? 왜 이걸 계산해 보냐면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요 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 점하고 요 점을 내가 한번 좀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여기서는 뭐 3분의 4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상관관계를 내가 그려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기울기가 1이면요. 여기 요거랑 만난다고 했을 때 요 직선의 이름이 뭐였었냐면 얘가 y는 x 더하기 1이었어요. 그러면 요 직선의 이름은 뭐였냐라고 봤더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얘가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요 인간하고 요 인간이 만났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얘가 x 더하기 1이 되면서 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얘가 넘기잖아요? 얘가 2분의 3x가 들어가서 이때 이 x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가 3분의 4가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가 3분의 4,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3분의 1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 삼각형. 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가 0,1.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지난번에 한번 신발끈 했으니까 신발끈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보죠. 자, 어떻게 되죠? 0,1이 하나 있죠? 0,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죠. 그럼 처음 썼던 거 0하고 1 한 번 더 다시 줘봐요. 자, 또 오른쪽 대각선부터 갑시다. 요렇게 하면 이게 제로잖아요. 그럼 얘가 앞쪽에서 오른쪽 대각선을 곱셈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게 제로, 요거 계산해 주니까 얘가 3분의 2. 요거 계산해 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3분의 4. 이거를 뺐죠. 그리고 절대값의 2분의 1 이렇게 한번 찾으려고 해요. 됐어? 야, 그러면 찾아보니까 얘가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3분의 2, 얘 플러스 얘가 3분의 4가 들어가서 절대값 씌워지고 2분의 1까지 들어가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얘가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얘가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얘가 3분의 4의 절대값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2분의 1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게 딱 3분의 2라는 값이 딱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여기 3분의 4였잖아 아까 면적이. 근데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3분의 2였다는 얘기. 그럼 이것도 얼마라는 얘기야? 이것도 장애 계층적으로 3분의 2였다는 얘기야. 그쵸? 야 그러면 이 그림이 되게 특이한 그림이 되어버리네. 다시 한 번만. 자, 이렇게 갔던 얘가 3분의 2야. 그럼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갔던 얘가 3분의 2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체 면적이 얼마였던 거냐면 전체 면적이 얘가 아까 조금 전에 4였잖아요. 그럼 4에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빼버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3분의 2가 8이 됐던 거죠.
그럼 이거 형성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4만큼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였어? 아까 조금 전에 잡아놨던 빨간색, 핑크색.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올 때 이쪽에 해당되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3분의 2가 돼야지. 이게 독특한 거잖아. 어? 이게 3분의 2가 된다. 야, 그게 무슨 정리야? 라고 봤더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길이나 지금 현재 보시면 요 길이나 이게 지금 다 평행하니까 이 길이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 거지. 다 모든 것들이 다 길이가. 아, 그래요. 그러면 주어진 패턴에서 평행하게 갔던 거에서 그럼 이 길이가 계속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3분의 2다라는 정보를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자, 그게 무슨 소린가? 요 거리를 찾아. 자, 그게 뭔 소리야?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 거리가 얼마로 계산되냐면 루트의 차이의 제곱 9분의 16. 그 다음에 1하고 요거 차이 제곱이 3분의 4니까 여기도 9분의 16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32가 되다 보니까 얘가 3분의 얘가 4루트 2루트. 아, 요 길이가 3분의 4루트였다.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4루트다. 그러면 이 3분의 2다라는 이 전체 면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밑변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2였으니까 그때 높이 그러면 요거랑 요게 약분이 되면서 그때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2루트 2분의 1이 돼서 얘가 4분의 루트 2가 돼요. 요 높이가 4분의 루트 2가 된다고. 요 해당되는 사각형에서 높이가 4분의 루트 2가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이 높이가 4분의 루트 2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이 3분의 8에 관한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려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일 경우에 이 3분의 4를 찾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요 해당되는 연장선에서 어차피 요 직선하고 요 직선들이 어차피 평행한 구조니까 그 속에서 내가 여기 면적을 찾아내니까 이게 3분의 2가 나왔으면 여기가 3분의 2가 나와야 돼. 근데 밑변의 기능이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찾을 수 있다면 여기도 높이를 동등하게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제 얘기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가 3분의 2고 얘가 3분의 8이면 이 면적이 3분의 2고 3분의 8이 이 4배 관계거든요. 그럼 높이가 4배면 돼요. 그래서 이 높이에 해당이 얘를 4배를 거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됐던가? 루트 2가 되었던 거죠. 이거 루트 2가 된 거야. 얘가 루트 2가 된 거야. 이야, 복잡하다. 헷갈리신 분들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패턴은 이래. 조금 더 정밀성 가지고 그거 드릴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하나 걸었고 여기도 이렇게 걸었고 이렇게 걸었고 이렇게 걸었어. 논리 설명 다시 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일단은 이렇게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인 거 하나 그었어. 이 면적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여기랑 똑같이 평행하게 요 점을 지나면서 그었더니 이 면적도 얼마? 3분의 2. 이건 너희들이 여기서 계산한 거니까 아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뭐를 찾을 거냐면 원래 3등분이 되는 지점은 실제로는 요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요 면적이 3등분 되는, 즉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3분의 4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얘가 3분의 2. 여기도 얘가 3분의 2가 돼야지. 그래서 요 직선 1번 직선이라고 2번 직선이라고 하면 1번의 위쪽이 3분의 4, 1번과 2번이 3분의 4, 2번 아래쪽이 3분의 4. 그래서 정확하게 3등분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뭘 계산해서 알았냐면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3분의 4로 튀는 걸 얻었어요. 여기가 3분의 4로 튀라는 걸 얻었다고 내가 여기가 요만큼.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평행하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거를 한번 건드려 볼 거냐면 얘가 3분의 4로 튀면 여기를 관통하는 어떤 높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얘하고 평행하다 볼 수 없고 그냥 수직인 형태 요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그걸 제가 일단 x라고 표시하면 3분의 4로 튀라는 밑변에다가 높이 x를 갖다 곱셈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니까 x라고 하는 형태는 2루트 2분의 1이 돼서 얘가 4분의 루트 2더라고. 4분의 루트 2더라고. 뭐가? 여기에 높이가. 됐냐? 그러면 니네가 이걸 보자니까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은 길이야 밑변은. 그럼 높이에 해당되는 이 요소가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3분의 2일 때 여기 3분의 4니까 여기 면적이 3분의 2고 여기가 3분의 4가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의 2배가 돼야 되는데 밑변은 똑같은 거니까 높이가 정확하게 몇 배가 되면 되니? 2배가 되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높이가 얼마였던 건가 확인하기 여기 2배를 걸면 이 2배에 해당되는 2x라고 하는 값은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더라고. 이 높이가. 그럼 거기 문제를 봐봐. 213번. 그냥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엔 높이야. 그럼 이게 답인 거지. 굳이 여기 뭐 다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거지.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요게 x면 얘가 왜 2x가 되냐면 넓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비율이 2배만큼 차이가 생겼으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이거 평행하면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이 길이나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거야? 다 똑같은 거니까 밑변의 길이 이미 여기서 사전에 계산했다면 요 넓이가 2배가 됐어? 오케이. 높이가 2배가 됐어.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래서 좀 특이한 점들 두 가지를 활용해서 풀어버린 거야. 한 번만 잠깐 정리해봐. 네네. 네. (273번은) 이렇게 갈 거고 285번 한 번 더 갈게요. 이거 한번 잠깐 정리해봐. 도형적인 부분에서 평행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한번 그려보라고. 저 오른쪽 그림이 좀 약간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왼쪽 느낌 얘로 봐달라고. 전체가 4였어. 마름모의 전체 넓이가 4였던 거니까 그걸 3등분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자, 285번 중대국어 문제 여기 오른쪽에다 한 번 더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정삼각형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느껴지는 첫 번째 거는 뭐야? 수심과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다 일치하더라라는 그 심해,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볼게 그러면. 거기 참고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점을 뭘로 잡았냐면 원점으로 잡았어.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계략적인 형태만 좀 그려보면 3,1이래. 요 정도 느낌이야. 여기 3,1. 이 점을 A라는 점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대요?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가면 되죠? 여기가 중선 중에 중선의 일부분이니까 이렇게 연장했을 때 2대 1의 느낌으로 가는 이 지점에서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됐겠구나. 이 느낌으로 가는 것이. 왜? 이게 무게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연장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다라고 잡는 것이. 자, 거기 좌표 봐봐. 좌표 봐봐. 지금 현재 보니까 뭐라고 잡아놨냐면 B하고 C를 B, C, B,2라고 잡았어. B, C 얘가 D,2다라고 잡았어.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니? 오케이. 3분의 X 다 더해 3 더하기 B 더하기 D다라고 하는 형태가 원점이 된다 이 얘기고.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3분의 y좌표 1 더하기 얘가 c 더하기 얘가 2다라는 게 어차피 얘가 원점이니까 결국에 b 더하기 d는 마이너스 3 c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정보를 일단 얻겠지.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 정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b 더하기 d가 마이너스 3이고 c 더하기 2가 얼마? 마이너스 1이었다. 요 정도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라. b, c, d, e를 덧셈하는 건 이미 나와 있다. b, c, d, e를 덧셈하는 건 다 나왔어요. 끝! 그잖아.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물었는데 어차피 이 결과는 마사인 거잖아.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지. 뭐야? 한모설의 길이. 뭐야? 이 길이잖아. 요거잖아. 이미 끝났지. 뭐가 끝났니? 요 높이는요. 여기 a가 되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2분의 루트 3a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높이. 근데 이미 사전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루트 10이라는 걸 이미 얻고요. 무게중심에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10이라는 걸 얻죠. 왜? 2대 1로 내분했던 거니까. 그럼 당연히 2분의 루트 3a다라고 하는 이 계산 과정이 얘랑 얘를 덧셈하면 얼마? 2분의 3루트 10이라는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제곱합시다. 왜? 어차피 얘가 a제곱 물었으니까. 그럼 얘는 4분의 3에 a의 제곱이 얘가 4분의 9 곱하기 얘가 10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a의 제곱은 얼마? 30이었다. 이게 30이었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지. 정답으로 해서 얼마가 될까요? 26이 되는 거지. 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정삼각형 오케이. 무게중심 2대 1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길 권장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으로 몇 번이냐면 4번의 답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그려라 무지하게 얘기할 때 들을 사람 듣겠지만 웬만하면 계속적으로 그려주세요. 저도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 자꾸 그려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추가적인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늦지 않았죠? 말씀해 주세요. 54번? 50번. 아, 250번. 또 다른 분들, 또 오셨던 분들 중에 나 이게 좀 잘 안 풀렸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좀 앞으로 갈까요? 네,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저 224번이요. 214번. 224번. 아, 224번. 아, 224번. 오케이. 됐을까요, 그러면? 222번. 222번. 아, 앞으로까지 확 가는군요. 222번. 자, 한번 가볼까요? 250번 때부터 갑시다. 250번 때부터. 거꾸로 갈게요, 거꾸로. 250번 때부터 거꾸로 갈게요. 자, 중등부 문제입니다. 3점을 주네요. 3점을 주는데 좌표가 예쁘지 않아. 그죠? 왜냐면 루트 3 때문에. 그럼 그런 상태에서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죠. M은 구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라. 그럼 가보자. 일단 삼각형을 그려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틀어서 그리는 거예요. 일부러. 정상적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저는 일단 A, B, C를 잡겠습니다. 자, 좌표를 표시할게요. A가 마이너스 1,1. B다라는 점의 좌표가 그래도 예쁘네요. 3,1. C다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 플러스 1,1 플러스 얘가 1,3.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점을 여기다 잡았죠. 여기가 M이죠. 중점이면 2분의 X다 될 2분의 Y다 될 1,1로 계산되는 게 확인이 끝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AP의 제곱 CP의 제곱이 그죠? A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값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뭐라 그랬지?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의 움직이는 점의 P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이 해당되는 P는 뭐라 그랬었죠? 바로 중점의 역할을 한다. 중점.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분명히 AC라고 하는 거에 위를 움직이는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AP의 제곱 더하기 얘가 CP의 제곱의 최소가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중점, 즉 얘랑 얘가 같을 때가 최소가 되더라고요. 확인해 볼까? 자, P다라는 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잡읍시다.
P를 어떻게 잡냐면 잘 봐봐. P가 A, B. 응? P가 AB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가? 아니죠.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저 점에서 정체가 뭘까? 이거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봅시다, 그러면. 쉽게 갑시다. 일단 첫 번째, P는요, 선분 AB 위의 점이죠. 이거 설명할게요. 선분 AB의 점이다.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저는 직선 AB의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직선 AB. 어떻게 되죠? 3,1을 지나죠. 어떻게 잡습니까? y-x-. 여기가 기울기인가요? 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해보시면 지금 제가 좌표를 이렇게 잡았지만 실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해보면 이게 뭐가 되죠? 그냥 얘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죠? y는 1이 되죠. 그러면 이 P다라는 이 점의 좌표는 y가 1이니까 얘는 여기다 1 잡고 여기를 a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매여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야, 그럼 두 번째, 저는 지금부터 AP의 제곱을 먼저 시작할까요? AP의 제곱은 뭐가 되죠? A 플러스 1의 제곱이 돼버립니다. CP의 제곱 찾아볼까요?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뺐더니 얘가 2 루트 3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더해볼까요? 자, 더해보자. A제곱, A제곱, 2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어지고 얘가 플러스 2, 얘가 12까지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얘가 뭐가 돼? 2A의 제곱, 플러스 얘가 14. 이거 뭐죠?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 14에 갔죠. A가 얼마였더라? 0이었더라. 아하! 요점의 좌표가 0,1이었다는 거죠. P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었습니까? 문제를 살펴보니까 CPM의 넓이래요. CPM. 그러면 CPM이니까 요 넓이겠죠. 요 넓이겠죠. 좌표 구했으니까 신발끈 갑시다 그냥. 그죠? 2분의 절대값 0,1, 1,1, 1,1 플러스 얘가 2루트 3, 0,1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오른쪽 대각선 1, 1, 0. 그럼 얘가 2분의 1의 절대값 가로에 2가 될 것이고 뒤쪽의 경우에 얘가 0가 되고 여기가 1 플러스 2루트 3, 얘가 1이니까 1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계산이 2분의 1의 절대값 2에서 2를 빼면 없어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루트 3으로 계산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루트 3이었다. 물론 얘를 실제로 좌표를 옮겨서 계산하면 훨씬 더 그림이 더 예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을 해서 루트 3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4번이 피타고라스 응계에 관한 얘기인데 혹시 기타 치실 줄 아시는 분 계세요? 기타 배워보신 분? 배워보셨어요? 이걸 알면 좀 편하거든요. 제가 기타를 예전에 샀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예전에 얘기했죠? 한 일주일 하니까 손에 갑자기 물집이 잡히더라고. 그때 더 했어야 되는데 멈췄어요. 여기 쇳독 오른다 그러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잡으면 이게 잘 안 누르면, 제대로 안 누르면 소리가 잘 안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세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막 이 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프로포즈 하려고 막 배웠었거든요. 나 진짜 미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좀 특이한 경험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전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고 단 한 번 악기를 배운 적. 예전에 얘기했잖아. 단소 뭐 이런 거 막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맨날 남아가지고 맨날 선생님 남기셔갖고 막 너 소리 낼 때까지 해봐 그러면 열심히 막 불러서 소리를 내서 선생님 앞에 가서 검사를 맡으면 소리 안 나서 다시 또 후진해서 다시 또 이거 하고 이 짓을 무지하게 했잖아요. 저는 악기랑 진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좀 악기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피아노를. 근데 저희 아이가 피아노를 하더니 한 2년 한 것 같아요. 2년.
어렸을 때부터 시켰으니까. 근데 얘가 자기는 별로 흥미가 없다고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대. 그래서 이제 그만 스탑 시켰어. 그래도 걔는 2년이나 다녔죠. 저는 한 번도 피아노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밴드 보컬이었어요. 락밴드 보컬. 전 노래는 잘 불렀어. 음계는 못 보는데 그걸 누가 한번 이렇게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면 다 외워버려요. 그 음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친구 놈 중에 김용웅이라는 놈이 지금 이제 목사님 하고 있는, 대구에서 목사님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제가 부지휘자였고요. 야, 부지휘자가 뭘 할 것 같아?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부지휘자가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친구가 자퇴를 하고 가버리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지휘를 해야 돼. 악보를 모르는데. 참고로 저희 성가대원이 한 30명 있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이 악보 보는 법과 지휘하는 걸 배웠습니다. 주세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치과 의사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했어요. 와, 진짜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한 30명 정도 하는데 되겠습니까? 첫 주차 말아먹었습니다. 지휘하다 멈췄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은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휘랑 상관없이 노래하는 거죠. 네, 그거를 1년 했습니다. 1년. 그래서 지금은 지휘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는 또 언교회에서는 찬양하면 이게 저는 이제 리듬이 이제 이게 익혀져서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별의별 경험이 많아요. 1년 동안 진짜 성가대 지휘하는데 사람들 진짜 네가? 맨날 이럽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줄이 기타 줄이 갑시다. 기타 줄을 이렇게 퉁 튕기잖아요. 진동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자, 한번 생각해요. 내가 물어볼게. 여기는 이제 고정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네? 보통 기타가 이렇게 한쪽 고정돼 있거든요. 보통은. 그럼 여러분이 여기를 튕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소리가 빙 튕기겠지? 그지? 자, 여기를 내가 어제 튕겼다고 쳐보자. 여기를 잡고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의미는 아무튼 여기 고정하기를 튕겼다고 해보고, 고정하고 여기를 튕겼다고 해보자. 더 높은 음이 나겠니? 더 낮은 음이 나겠니? 니네가 알고 있는 음악적 상식으로. 이렇게 줄이 길어. 여기를 튕겨서 가운데를 붕 튕겼어. 윙. 그때 소리하고. 여기를 반 정도 고정해서 윙 튕겼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어떤 게 더 높은 음이 나겠니? 성현아, 네가 질문했으니까 대답 좀 해봐. 아니, 준서가 질문했으니까 네가 대답해봐. 높은 음이 나겠니? 낮은 음이 나겠니? 여기 튕기면, 더 짧게 잡아 튕기면 높은 음이 나오죠. 높은. 이게 잘했다는 거야. 이게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야 이게? 번이 제가 224번? 224번 피타고라스 응계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짜증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 기본 원리는 이거야. 짧게 잡으면 높은 음이 난다는 거야. 더 짧게 잡으면 더 높은 음이 나는 거야. 계속 옥타브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224번. 어떤 음을 내는 현의 길이를 1대1로 내분하는 지점을 누르고 튕기면 처음 음보다 8도 높은 음, 즉 1옥타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도가 아니라 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나가 이제 중요한 거세요. 니은번이죠. 어떤 음을 내는 현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을 누르고 튕기면 처음 음보다 5도 높은 음을 낸대요. 그러니까 짧게 잡았더니 5도 높은 음이 됐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음을 내는 현의 길이를 3분의 1로 줄이는 줄을 튕기면 솔이 된다. 도, 레, 미, 파, 솔. 이제 이게 5도인 거죠. 됐어요? 자, 이제 뭘 내라 그랬죠? 현재 옥타브와 같은 옥타브에 라음을 내야 돼. 라. 솔 다음에는 라를 내야 돼. 어떻게 내지? 미치겠는 거지. 봐, 그러면. 여기 봐. 설명해 줄게. 예, 의미만 알고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일단 고정했다고 치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그러니?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을 갖다가 잡아봐. 2대1 정도 여기 잡았다 쳐보자. 자, 이렇게 잡아서 얘를 줄을 튕겼어. 무슨 음이 난다고? 5도 높은 음. 뭐? 솔이 나는 거야. 솔. 그래? 잘 봐라. 이제 여기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다시 2대1로 다시 잡아. 요것만 이해하면 끝나. 요 줄에서 다시 2대1로 또 한 번 가는 거야. 이 전체 줄이 아니라
줄인 상태 2대1로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럼 몇 도가 올라가야 돼? 5도가 또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가 솔이잖아. 솔, 라, 시, 도, 레. 그래서 얘가 레가 나오는 거야.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지점. 참고로 이거는 기존 음보다는 옥타브가 한 옥타브 올라가 있는 레야.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여기를 그러면 요 줄을 한 번 더 다시 2대1로 다시 한번 쪼갰어요. 그럼 요 지점의 음은 뭐가 될 거냐는 거야. 굉장히 더 짧아진 거니 음이 더 높아지겠지. 얘가 레야. 레에서 5도 올라가. 레, 미, 파, 솔, 라. 이게 라야. 1옥타브 높은 라가 생긴 거지. 아, 이거 어렵네. 쌤, 현재 옥타브와 똑같은 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 처음 기억에서 원래 있던 놈의 절반을 줄이면 1옥타브가 올라간다 그랬지. 거꾸로 얘기하면 2배를 늘려버리면 1옥타브가 내려가야지. 이 라를 1옥타브만큼 내려야 된단 말이야. 동일한 라라는 음이 나온 게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라 이렇게 간 거니까, 예를 들어 이쪽 올라간 거니까 다시 라로 내려야 돼. 그럼 이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배로 확장이 돼야 돼. 이게 어렵고 짜증나. 옥타브를 올릴 때는 반으로 줄이면 되고 옥타브를 내릴 때는 2배로 늘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음이 1옥타브만큼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처음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나 잡았었지? 전체 현의 길이 1이라고 잡았죠. 원래 처음 길이가 여기가 1이었대요. 그럼 처음에 솔의 위치는 얼마가 되냐면 이 솔의 위치는 계산해보면 얘가 3분의 2였겠지. 왜? 2대 1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레의 위치는 뭐였을까? 레의 위치는 당연히 이거에 다시 3분의 2배만큼 간 거니까 얘가 3분의 2의 제곱이었겠지. 자, 이때 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을까? 이 라라고 하는 건 이걸 다시 3분의 1로 줄인 거니까 얘가 3분의 2에 얘가 세제곱이었겠지. 그럼 다시 한번 1옥타브 낮게끔 간다라고 하는 그 낮은 음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몇 배? 2배만큼 늘려야 한 옥타브만큼 내려갈 거란 말이지. 이게 정답.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7분의 얘가 16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의 답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남고가요. 학교 위치도 독특한데 아무튼 좀 특이해요. 가끔씩 좀 특이한 문제를 내요. 이건 한번 여러분 좀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머릿속에 저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참고로 이게 교사용 학습서들에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기타 그거랑 진짜 똑같은 원리로 현악기 연주할 때 이렇게 쓴대요. 바이올린은 잘 첼로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현이니까. 같은 현이니까. 저도 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현호라서 그래요. 222번 마지막 양재고등학교입니다. 풀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좀 기억해 두세요. 222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짠짜잔 도대체 뭘 얘기할까?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두 점을 이은 직선이라고 해서 선분 아니야. 직선 위에 x, y가 있대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30이고 x는 3a-2c고 y가 3b-2d였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죠?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여기를 A라고 잡읍시다. 일단 요 점을 B라고 잡읍시다. 이 길이가 문제 속에서 얼마였습니까? 길이적 요소가 얘가 3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 B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형태가 얘가 C, D였습니다. B를 좀 내려놓을게요. B가 얘가 C, D였습니다. 이게 A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라고 요청했냐면 그 사이에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P라는 점이 X, Y였던 요 점의 정체가 P라고 하는 X가 얼마로 나오냐면 얘가 3a-20 그 다음에 얘가 3b-2b 이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내분 외분을 살리기 위해서 밑에다가 제가 3-1을 때려볼까요? 상관없잖아. 준사 여기 가져. 1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모양만 맞추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게 과연 뭐냐. 3A하고 얘가 2C가 되려면 일단 X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3A가 되려면 여기가 3이어야 돼.
그죠? 2C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돼. 무슨 얘기야? 이게 2C, 요게 3A가 되는 거니까.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 그쵸? 원래 우리가 계산할 때 요거 보시면 얘가 계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잡으면 2-가 3분의 얘가 2C-가 3A. 그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마이너스를 위로 딱 올리면 요게 딱 나오잖아. 이거나 나오잖아. 아, 요 좌표의 특성상 이건 뭐더라? A, B를 몇 대 몇? 2대 3으로 뭐 하는 지점? 외분하는 지점이겠구나.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가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몇 대 몇? 2대 3이래. 그럼 당연히 2대 3 말이 안 맞잖아.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지. 2대 3이 돼야지. 2대 3이 돼야 돼. 그 지점에 누가 있어? P가 있어. 좀 생각해봐. 3K, 2K니까 여기가 이게 결국에 뭐야? 이게 K 값이 되는 거지. 이게 K 값. 나머지 K 값.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4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AP. 잠깐만. AP. AB가 30. Y가 3B-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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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40. 나? K가 40. 아, 2K가 60. 그쵸. 미친 줄 알고 있었거든. K가 30이니까 2K가 60. 이걸로 끝나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보통에 보면 이런 식이 나오면 내분 외분점밖에 해석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 추가적인 건 없으시면 마무리 짓고요. 우리는 자이스토리 편집으로 갑시다. 자, 자이스토리 편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핑크색. 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링 박아드렸거든요. 요거 링 박아드렸거든요. 없더라. 아까 찾아보니까 내가 가방 안에 혹시 있는지 한번 봤다. 없으면 하나 드릴게요. 네. 저 두고 왔어요. 야, 내가 이거 항상 여유분을 5개씩 이상씩 뽑아놨는데 없어요 또. 아, 미쳐버리겠네. 잠시만요. 없죠 지금. 요거 잠깐 갖고 계세요. 잠깐 출력을 합시다. 그 자이스토리도 설마 숙제였어요?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아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 자이스토리 그 부등식 정답 좀 드릴게요. 요거 빠른 정답. 빠른 정답. 아까 드렸죠. 빠른 정답 못 받으셨죠. 한 장짜리 받으셨어. 저기 오른쪽 한번 가보실래요? 한 장짜리 드렸죠. 내야 되는 거. 응? 네, 있어요. 이따 한꺼번에 받으세요. 자, 혹시 그 궁금해하실 거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고 아직도 지금 한 분은 뭐 면접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동아리 면접 뭐 이런 거 보나봐. 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죠. 일단은 학교 시험 범위가 이제 확정이 되신 분 학교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몇 군데 좀 물어봤는데 어떤 데는 도용이 조건에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늘은 이제 직방을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직방 마무리 짓고 이제 원방 쪽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어떤 학교는 또 원방이 안 들어가고 어떤 또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앞에 단원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경우들은 우리 교재를 잘 보시면 우리 앞쪽에 교재가 그 고차 방정식부터 완성이 돼 있어요. 우리 아직 1번부터 안 하고 들어온 거고 우리 중간에 평면접합부터 끊어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앞쪽 파일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실을 제가 좀 분리를 할 겁니다. 경교구가 범위가 어디까지 나요? 직선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확장된 거예요. 공도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범위가? 혹시 다 전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데는 그냥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원방까지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힘은 어떻게 들어간대? 아직 없어. 그럼 아마 원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일반적인 경우에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고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원방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범위예요. 근데 좀 많이 나가는 학교가 부등식 끝, 그러니까 영역 끝까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도형이동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원방까지는 일단 맞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정도 하면 원방이 좀 남아요. 원방은 참고로 2번에 끝날 수 있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야. 원방은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원방 한 3번 정도 나눠서 갈 거라서 이렇게 가는데 직선까지 끝났으면 그 앞쪽 부분 선생님이 다시 할 거예요. 고차부터 시작해서 갈 거고 진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강의실을 아마 2개를 제가 사용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수업을 2차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들 여러분 이제까지 나갔던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적 복귀는 딱 5회까지만 드릴 거예요. 5회까지만 누적 복귀. 지금 오늘 드린 게 이제 5회예요. 아직 못 받고 들어오신 분들 이따가 드릴게요. 왜냐면 프린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게 좀 혼동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5회까지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스탑 시킵니다. 원방부터는 누적 복귀를 따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재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누적 복귀 5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난번에 아마 그 파일에 아마 껴있을 것 같은데 요거 있어요. 요거. 교과서 자료. 이게 교과서 자료예요. 부정교과서 학번호 여러분 아마 다 끼워져 있을 거예요. 노트에. 또 파란색 버전에 아마 예전에 풀어서 다 끼워져 있을 건데 그 버전에서 우리가 딱 직방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방 쪽은 들어가는 학교들은 나중에 다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보시면 거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찾아야 돼. 집에 있든지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셔야 돼. 요거. 그래서 요걸로 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페이지 151쪽까지 페이지 151쪽까지를 풀어오는 걸로 일단 과제 처리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러니까 앞쪽에 평면좌표를 거기를 다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뒤쪽 과정에 여기 해당되는 오늘 하는 것까지 다 끝내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아마 요게 일단 기본 베이스의 과제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거 그리고 뒤에 오늘 직방 나가는 쪽 일부분 과제가 좀 나가서 그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까 잠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요일날 정도부터 해서는 한 10분씩만 더 수업을 좀 늘릴 겁니다. 뒤에 한 10시 한 10분 정도에 끝나는 쪽으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험도 현실적으로 좀 맞춰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개씩 봤거든요. 10개씩 봤던 거를 지금 최근에 여러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모의고사 이따 풀이도 하겠지만 모의고사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학교별로 좀 포메이션을 좀 이게 자리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소수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학교에서. 그래서 복소수부터 들어가서 범위가 뭐 평면이다, 직선까지다. 그럼 거기까지 잡고요. 뭐 우리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등식부터 뒤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간다. 어떤 학교는 또 평면부터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가 그냥 유형별로 이렇게 5문제 정도씩 이렇게 딱 짜집기 해서 자기 해당되는 범위가 대략 한 25개 정도 되도록 그렇게 좀 범위를 좀 세팅해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신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35분 잡는 형태로 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10개짜리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지도 비포 형태로 정확하게 제작이 들어가서 나갈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참고로 좀 달라진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0시 10분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남기고 숙제가 지금 현재까지 완료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일단 오늘 11시까지 일단 무조건 마감을 치고 완료되지 않으면 월요일 좀 일찍 들어오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밀린 거는 아무튼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좀 더 늦으면 너무 안 늦었으면 한 금요일 정도까지 다 마감을 무조건 칠 겁니다. 매일 부르전, 평일날 저녁에 밤늦게라도 부르전. 이거 안 끝내면 여러분 진짜 답이 없거든요. 계속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이걸로 보고 계세요? 안 박았어요? 박을 시간이 없어서. 자,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유형 16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유형 16번 정도. 아까 드렸죠? 박아져 있는 직선의 방향. 유형 한 16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유형 16번 정도. 아니구나. 21페이지인가? 21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21페이지.
자, 시작할게요. 소리 조금 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직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울기 중요하다고 그랬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여러분이 보셨던 거에서 좀 제일 독특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거부터 잠깐 소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한번 쭉 풀고 가도록 합시다. 자, K100번, K101번 이렇게 두 개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자,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떤 느낌이냐. 일단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얘는 반드시 뭘로 표현돼야 돼요? 예, 일반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부에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x의 1, y 1이라고 하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최단 거리가 돼야 되니까 수선의 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pH 거리를 우리는 보통 이제 distance로 해서 거리라고 하는 d다라는 문자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어떻게 진행되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에 요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건 제가 증명을 안 합니다. 증명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 그냥 읽으세요.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때는 이제 증명에 서술형이 들어가면 이거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 공식 적용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자, 뭐냐면 직선이 만약에 내가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뭐야? 이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구하나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던져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ax 더하기가 by 더하기가 c가 0이야. a'x 더하기가 b'y 더하기 c'이 제로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점이나 잡아. 대신 그 점을 잡을 때는 x가 0을 잡거나 아니면 아무 점이나 잡을 때 y를 0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계산상에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두 직선 중에 어떤 점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y가 0이 되는 점을 잡아서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직선의 distance, 요 점을 기점으로 distance 아무거나 잡아도 똑같다고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아우 시끄러.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조가 우리가 보통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직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원입니다. 원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공식 암기가 무조건 100%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활용 한번 해보자. 자, 100번부터 볼까요? K100번 봐봐. K100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A,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이런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이 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더라. 뭐 하라? 1차 결합을 해라. 자, 이게 조금 더 예쁘고 간결한 것 같아요. 문자의 개수의 구조가. 여기다 뭐 걸어라? K100 걸어라. 기억나? K는 여기 걸어도 되고 여기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걸어봤어. 그런데 이 직선은 또 다른 점을 어떤 걸 지나냐면 문제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정리가 되니? K 플러스 1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애가 K의 Y 플러스 애가 3 플러스 애가 K 이퀄 제로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문자 정리를 한번 들어갈 것 같아. 자, 그런데 뭐라고 요청했지? 쌤, 요 직선이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나왔으니까 0,0을 갖다 걸면 이때 distance는 루트의 제곱, 개수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 그러면 0,0을 갖다 위에다가 빵빵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니까 3 플러스 K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에 해당되는 그 거리가 문제에서 얼마더라? 1이더라. 지금 이 얘기한 것인 것이. 그럼 약을 지금부터 정리하죠. 곱한 다음에 앞뒤 순서를 좀 변형하기 쉽게 좀 바꿔놓으면 k 플러스 3의 절대값은 곱해질 때 얘가 어차피 마마면 제곱에서는 얘가 마마면 둘 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죠? 루트에 k제곱 k제곱 2k의 제곱 플러스 얘가 6k 플러스 얘가 5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양변을 뭐 해줘? 제곱을 해주는 순간 k의 제곱 더하기 얘가 6k 플러스 얘가 9가 2k의 제곱 더하기 얘가 6k 플러스 얘가 5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랑 이게 삭선이 돼서 k의 제곱은 얘가 4가 됩니다. 그럼 k는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확인하죠. 그런데요. k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여기 거기 문제 보면 b자리거든요. b가 0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에는 뭐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야? k는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k에다가 2를 갖다 뿅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되죠? 3x 마이너스가 4y 플러스 5는 제로입니다. 이런 직선이 하나 형성되더라라는 거였고 순서대로 여기가 a, 얘가 두 번째가 b다 보니까 a, b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을 얻게 되죠. 학생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에이 쌤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굳이 왜 여기 k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더 복잡하게 가십니까? 만약에 그냥 이 두 점의 교점을 직접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 x-2y 이거 하나랑 x-y 더하기가 1은 0이랑 여러분 얘네들을 갖다 딱 빼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그 교점은 y는 2가 되고 x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1이 됩니다. 에이 1,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잡죠? y-1은 x-를 잡되 여기다 어차피 또 뭐 달아야 돼? 어차피 기울기 모르니까 m을 달아야 돼. 그렇잖아.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100번에서 기울기가 언급된 게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문자를 다시 잡는 거나 이렇게 k라는 문자 그냥 하나 잡아서 쭉 가는 거나 결과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웬만하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제 쓰느냐? 주로 이런 데 미지수가 보통 개수일 때가 개수가 미지수일 때 훨씬 더 많이 쓰지만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1차 결합을 당연히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앞으로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고등학교 과정에 훨씬 더 강력하게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을지언정 저 같으면 이렇게 그냥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결합 기억해라 그랬어요. 왜냐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1차 결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교점에 관한 형태는 이렇게 가시면 문제 없겠다. 이걸로 끝낼게요. 자 그러면 K의 101번까지 하나 더 갈게요. K의 101번 가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K 101번 봐봐. 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형태를 FK라고 할 때 FK 뭐를 찾아라? 최대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또 준단 말이야. 그럼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한번 먼저 정리해봐. X 개수 정리하고 Y 개수 한번 정리해봐봐. 거기 한번 개수 한번 정리해볼래? X, Y 개수 101번입니다. 자, 계산할게요. 자, distance 어떻게 나오죠? 루트에 앞에 놈의 제곱, 뒤에 놈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 쓸게요. 자, 이것분에 빵빵이 들어가면 절대값 2인데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얘가 2k의 제곱 더하기 얘가 2분의 위에가 2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나온대요? 최대야. 여기서 변수는 누구냐면 이 K가 변하면 전체 값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분자가 고정된 상수예요. 그럼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되면 되죠? 바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분모가 뭐일 때? 최소가 되면 전체의 최대가 되겠죠. 네, 그럼 분모의 최소는 뭐죠? K에 관한 2차식이니까 K가 얼마일 때? 0일 때 2다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니까 정답은 루트 2분의 2가 되어서 얘가 루트 2다라는 값으로 계산 결과가 끝나겠죠. 그래서 거리의 문제의 최대값은 얼마더라? 루트 2더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분모에 문자가 깔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전체 최대를 분모의 최소로 간다. K에 관한 2차식의 최소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101번은 그렇게 일단 완성을 좀 지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몇 개를 잠깐 먼저 풀 시간을 좀 드리고요. 제가 바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K102하고 103번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풀어주세요. K102번하고 103번. 여러분이 한번 풀 수 있을 만큼 한번 풀어봐봐. 시간 6분 정도 드릴게요. K102번하고 103번입니다. 아, 네. 우리 지난번 수업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네, 이거였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 1차 결합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썼었냐면 두 직선을 통해서 새로운 직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원래 알파를 주고요. 베타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었어. 이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직선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알파배를 해줘. 그래서 베타배를 해서 더해주면 어차피 x에 관한 1차식,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직선이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직선이 있었으면 이 직선을 2배 해주고 이 직선을 뭐 3배 해줬을 때 3배 해줬을 때 이거랑 이걸 덧셈하면 뭔가 새로운 직선이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원래 이제 1차 결합의 본질적인 의미였는데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나눠버린 거야. 여기 아니라고 가정해. 그럼 얘가 알파분의 베타를 뭐로 잡은 거야? K로 잡은 거야. 그럼 그게 이게 이식이 된 건데 그럼 이 의미는 뭐냐라고 봤더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형태를 좀 본다면 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일 때 이게 0이 돼버리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0이 되죠. 다시 요게 0이 돼. 왜냐면 우리 K에 관한 형태 항상식으로 바라보면 요게 0이 되는 값일 때 이게 자동으로 0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뭐죠? 요 직선이겠죠. 동시에 얘도 0이 되는 게 뭐죠? 이 직선이겠죠. 그러면 이 직선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이 직선위의 점인 것은 당연히 교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 자체를 뭐라고 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표현들을 한번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어디 있냐 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가 그걸 거꾸로 들이밀어서 는 0을 뺀 나머지 하나, 는 0을 뺀 나머지 하나를 각각의 식에다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K배는 어디 붙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아까 내가 알파 베타에서 얘는 알파로 나눈 거지만 베타로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K는 어디 붙어도 상관없는데 가급적 개수가 쉬운 쪽에 집어넣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유리해요. 그래서 일부러 전 여기다 붙였던 거지.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올 거야? 여기가 8,2니까 여기가 8,6인데 네. 이게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동이라고요? 유이 표현 갖고 유이랑 네. 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 유하고 사로 다닌 거다? 오케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기 점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형적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점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좀 구해요.
이 해석도 특이하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과정인데요. 요 과정인데 몇 가지. 아까 진우가 좀 풀었는데 진우의 풀이법을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이 두 개 합동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풀어버리는 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얘가 얼마냐면 얘가 6이니까 여기가 6일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가 여기가 8,6이면 여기 전체가 10이었던 거라서 얘가 4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주어져 있는 패턴의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요 삼각형 또는 뭐 요 삼각형 이거에관한 뭐를 쓸 수 있냐면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다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 A, 0을 주면 얘는 뭐가 되죠? 얘가 8-1. 얘가 뭐가 되죠? 얘도 8-1. 그죠?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울기가 4분의 3짜리면서 원점을 지나니까 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잡죠? 일반으로 고치면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를 A,0 기준에서 A,0 기준에서 거리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얘가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나중에 하다 보면 요거 어차피 네, 이렇게 잡겠죠? 9라고 씁시다. 그냥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A,0이니까 얘가 절대값 얘가 3A가 들어가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 얘가 8-A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것도 바람직한. 출제자는 이제 아마 점직선을 이렇게 구하라고 했던 거고요. 아까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이 A가 참고로 양수다 보니까 밑에는 얘는 5고요. 위에는 이 형태가 그냥 3A죠.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왜? A가 양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얘가 3A는 얘가 얼마죠? 40-5A가 되어서 8A가 얼마? 40.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5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죠? 뭐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문제에서는요. A, B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였죠? 얘가 5,0인 거죠. 요 두 점을 통해서 그러면 Y-0, X-5. 기울기 찾으면 되죠? 기울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판단해 보니까 8에서 5, 6에서 0. 그래서 결과적이 얼마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Y는 2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향 식 맞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m하고 n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죠? 답이? 마팔인가 마팔? 이렇게 한번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문제는 잘 기억해서 보세요. 이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문제법을 좀 달리 가시는데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정사각형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주죠.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정사각형에다가 좀 제가 그림을 너무 틀었나요? 너무 틀었네요. 뭐 상관없겠다. 바깥쪽에다 이와 같은 정사각형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네, 이랬으면 다 끝나요. 아니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거기 길이 봐봐라 길이.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예요. 참고로. 자 여기 동그라미 90 여기 x 90 여기 x 동그라미 90 x 동그라미 90 x 동그라미 90 90 90 90 이렇게 잡으면 되지. 바깥쪽에는 4개의 직각삼각형은 다 합동인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4. 그러면 여러분 요 점의 좌표는 6,6이었을 거고 요 점의 좌표는 6,4였을 거고 요 점의 좌표는 2,6이었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CD야. 요거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y-4 요 점하고 요 점이니까 y-4 x-6 지난 점 하나 표시하고 기울기야.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얘가 7이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a, b를 곱셈하라고 했거든요. 곱셈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7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합동인 형태의 삼각형들을 통해서 좌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는 독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서 좀 특징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오른쪽에 있었던 K106번 하나 좀 갈까요? 그리고 조금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잠깐 같이 한번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21번 문제면 이게 킬러 문제거든요. 원래가 21번 문제면 원래 킬러 문제, 킬러. 9월 학력평가니까 이게 부산교육청 걸로 기억이 됩니다. 부산일 거야. 자, 좌표평면에 3점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 ABC에 뭐하는?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하죠. 내접하는 원의 중심 작도해보면 이게 내심인 거죠, 내심. 그랬더니 그때 뭐를 계산해라? 3분의 5P의 길이를 계산해라.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밑에 공간이 좀 크게 있으니까 크게 그려보세요, 크게. 자, 일단 좌표가 나왔으니까 일단 좌표를 한번 좀 다 찍어볼까요? 좌표를 물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럼 제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6,0, 0,-3 이렇게 돼 있거든요. 6,0 여기다가 6,0 한 요 정도 잡죠. 점 하나 찍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0,-3 여기 있겠죠? 여기가 0,-3. 자, 그럼 순서대로 봤더니 얘가 A였고요. 여기가 B였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럼 C다라고 하는 게 뭐냐 봤더니 10,-8이에요. 그럼 10이 한 요 정도? 마이너스 8이 한 요 정도? 여기가 C였다. 그래서 얘가 C가 10,-8이다. 삼각형이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삼각형에서 특별히 점의 좌표를 다 줬을 때는 길이적인 특수성이 있는 걸 한번 보셔요. 물론 그 문제가 쓰일 때 있고 안 쓰일 때 있지만 되게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얼마일까? 6의 제곱 36, 3의 제곱 9, 그래서 얘가 얼마지? 45, 얘가 3루트 5네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차이 4의 제곱 16 8의 제곱 64 루트 80이니까 얘가 4루트 10, 이거랑 저거 계산하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에 125 얘가 5루트 뭔가 재미나지 않니? 3대 4대 5 그죠? 루트는 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제 직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선생님 여기 직각이래요. 오케이, 여기 직각에 대해서 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보시면 아는데 없어요 별로. 특이하게 뭐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뭔가 출제자가 뭐 직각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표현을 좀 특수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 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잡자. 그 원에 내접하는 중심이 뭐죠? 요거. 네, 요런 원이 되겠죠? 그럼 그 원의 중심을 찾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접하는 얘, 이쪽에 접하는 얘, 이쪽에 접하는 얘가 모두 다 뭘로? 반지름 스몰 r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 안에 배정돼 있는 것 뿐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잡아? A, B라고 잡을까? A, B. 그럼 A, B라고 하는 놈에서 그럼 여기에 이르는 거리, 여기 이르는 거리, 여기 있는 거리를 가려면 이 직선의 방정이 있을 때 다 계산이 됐어야 되는 거죠. 점직선 사이 거리가 다 똑같다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첫 번째 풀이 방법이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얘가 내심이면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그죠? 각의 2등분선의 교점. 기억해요? 이 각의 2등분 이렇게. 요 각의 2등분 이렇게. 요 각의 2등분 이렇게. 기억나요? 내심은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 각의 2등분선의 교점. 그걸로 풀어야 될까요? 오늘 그걸로 풀읍시다. 왜냐하면 이게 점좌표로 풀면 좀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화국반에서는 점좌표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여기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여기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갖다라고 잡아서 풀었더니 좀 복잡해요.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일단 요 각의 2등분선 하나 볼까요? 빠바바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요 각이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을 제가 1번이라고 할까? 그러면 1번의 직선을 우리는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10,-8을 지나니까 y 플러스 8은 x-가 10이라고 잡아놓고 여기다가 기울기를 찾아야지. 그죠? 기울기하고 점 알고 있으면 우리 직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왜?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요 지점을 제가 순서대로 여기를 D다라고 표시하면 우리는 저 D라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았죠? 각의 2등분선 얘 대 얘는 얘 대 얘들아. 기억나냐? 평면좌표 맨 마지막 과정 각의 2등분선 성질. 얘 대 얘는 얘 대 얘들아.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4루트고 여기가 5루트이니까 다시 여기가 5루트인데 미쳤구나. 5루트. 그래서 얘가 4대 5로 있으니까 여기도 4대 얘가 5가 되는 거였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 B라는 점이 0,-4. 그 다음에 저기 A라는 점이 얘가 6,0인데 얘를 5대4로 내보낸 점이 D니까 얘를 5대4로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빠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4분이니까 9분에 걸어주고 5, 6에 30 여기 제로니까 이게 30 걸어주고 빵에다가 걸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12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D라는 점이 얼마? 3분의 10, 3분의 마이너스 4다라는 걸 내가 얻는 거죠. 저 점의 좌표가 우리는 이 점이었구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요 점 하나 있잖아. 그러면 얘가 10, 마이너스 8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겠어? 10 마이너스 3분의 10분의 그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이 먼저겠구나.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갖다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울기 아니겠니?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좀 쉽게 가자. 위아래다가 30 곱할까? 그게 얼마죠? 30. 여기는 10. 30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24. 30 갖다 곱하면 얘가 플러스 얘가 4. 그럼 얼마야? 20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직선 하나 더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직선 하나가 또 어디 있을까? 여길 쪼개버릴까? 여길 쪼갭시다. 여기를 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요 지점이 하나 있을 거야. 요걸 제가 2라고 하죠. 그럼 2라는 점을 또 찾을 거야. 어떻게 찾아? 여기가 각의 2등분이 되니까 몇 대면? 5대 3일 거라는 거야. 그럼 얘가 결국 얘도 5대 3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또 한번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2라는 점을 좀 찾아볼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 A라고 하는 점이 6,0 C라는 점이 10,-8이라고 하는 점인데
걔가 몇 대 몇이야? 얘가 3대 5인 거지? 오케이. 3대 5로 내분하는 지점. 그게 얼마냐? 8분의 또 걸어. 오른쪽 30, 왼쪽 30 더해주니까 60. 오른쪽 마이너스 24, 여기가 제로. 얘가 마이너스 24.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4로 약분해봤더니 얘가 2분의 15, 마이너스 3인 걸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여기 2라는 점. 야, 그러면 또 직선 하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직선을 잡을까 봤더니 그 2번의 직선은 첫 번째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점까지 지나는 거니까 어떻게 잡아? y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0. 대가리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근데 그 기울기는 이거랑 어떤 지점입니까? 0, 마이너스 3을 통해서 기울기 찾으면 되죠. 찾아볼까요? 2분의 15에서 제로를 갖다 빼면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얘가 y의 증가량. 해보면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되죠. 즉 x가 평행한 상태. 그렇구나.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쌤 요 두 개를 연립하라면 저 가운데 점이 딱 만날 거니까 그럼 얘를 y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뿅 하고 대입을 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나와요? 좌변은 5, 우변은 마이너스 x, 얘가 플러스 얘가 10이 되면서 x라고 하는 게 얼마야? 5가 되는 거죠. 아하, 점의 좌표가 5,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구하려고 했던 내심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이었군요. 이렇게 결정하시면 가능한 패턴이 됩니다. 어때요? 좀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하죠. 네, 많이 늦었습니다. 연습을 잘했어?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킬러 문제 21번에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섞어놓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얘가 이 비율이 독특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심의 어떤 성질을 찾으려고 한다. 각의 이등분선, 요 점의 교점이 하나로 유일하다. 그게 내심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하나씩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거니까 한번 좀 기억 좀 해주라고. 아시겠죠? 그냥 요거 하나 꼭 기억해주세요.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 정리해서 오늘 이 문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K 106번 문제. 작년 9월 21번 문제니까 한번 꼭 기억해보세요. 가장 최근 기출 중에 하나이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기가 제일 추운데 어쩌냐? 애들이 이거 끄면 바로 덥거든. 자리를 조금 잠깐 쉬는 시간에 한번 좀 옮겨보든지 좀 한 번만 좀 부탁을 좀 할게. 이 끄는 건 어렵진 않은데 껐더니 애들 더워해서 일단은 끌게. 온도가 이게 25도로 맞춘 거야. 근데 조금 더 올려볼게. 그래 26도로 맞추고 지금 현재 약풍이거든. 어렵다 이거. 만만한 문제 아니야. 이제 계산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계산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 일단 찍어. 좌표에다 찍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가든지 얘는 좌표를 찍는 게 좋았기 때문에 좌표를 찍어봤어. 에이, 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맨 처음 좌표 찍으면 안 되나요? 상황 따라 가세요. 원래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려도 되는데 여기 이제 찍어봤고 길이적 표현을 봤더니 이거 직각에 좀 독특한 점이 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직각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문제 지금 풀이할 때 제가 풀었던 방식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자? 내심에 관한 형태, 이 내심의 작도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보니까 요 각의 이등분선의 비율이 요 지점 만났을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율을 통해서 이 점을 찾고 요 점을 찾아서 직선 하나 잡고 요 점이 있었으니까 요 각의 이등분선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고 해서 내분점 통해서 이 점 찾으면 직선 두 개가 만나는 그 점, 그게 우리가 내심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원래 3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되지만 좀 특수하게 이 경우들은 요 2번만 해도 되죠. 어차피 그게 나머지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원래 그런 증명을 먼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삼각형 50이 다 그게 맞춰져 있어요. 굳이 그것까지 하지 않고 2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자. 자, 페이지를 25페이지 K110번과 K111번 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볼 건데 그 두 개까지 가고 잠깐 한번 쉬었다가 이따가 뒤에 거 좀 연결할게요. K의 111번부터 보겠습니다. K의 111번 봤다가 K의 110번으로 한번 올라오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K111번 봐주실래요?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그려라. 그려.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임의로 그리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직선이 뭐죠?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 있는 이 직선이 뭐죠? 얘가 이렇게 되네요. 일단 얘가 평행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2분의 2가 1분의 1이 1분의 6의 비율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형으로 언급됐을 때 평행 조건은 x의 개수, y의 개수는 같고 비율이 같고 y절평된 마지막에 상수의 비율만 다르면 됐던 거니까. 이 거리 찾으라는 거죠.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점 하나를 찍을 때 뭐를 써라? x나 y 중에 하나를 0을 써라. 그럼 편하다. 여기 x를 0을 쓸 거야. 왜? 개수가 있어서 여기 0 주면 이거죠? 그럼 끝나네. 요 디스턴스. 그럼 디스턴스는 어떻게 되죠? 루트에 요거니까 제곱 하겠죠?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겠죠? 뭐 얼마가 돼? 절대값 0 마이너스 6 플러스 6. 그래서 요 결과가 얼마다? 루트 5가 된다가 결론. 네. 요 점에서 저 직선에 이르는 거리. 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0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쭉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5잖아요. 5하고 루트 5니까 얘가 루트 5가 나오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밑에 K111번 루트 5로 가면 D의 제곱은 얼마가 됐죠? 5다라는 답으로 결론 지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그 K 위쪽에 있었던 K110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건가요? 네. 그럼 일단 얘가 거리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계산해야 돼? 평행하다라고 하는 문자를 찾으셔야지. n분의 2와 n 플러스 4분의 m의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과는 달랐어야 돼.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같아지면 여기까지 가면 일치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 식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m의 제곱, 대각선끼리 곱셈은 2m-a가 8 플러스 8이 돼서 m제곱 마이너스 2m-a가 8은 0이 됩니다. 그럼 m은 4가 나오고 m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m에다가 여러분이 4를 한번 딱 집어넣으시면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가 2분의 1이거든요. 얘는 일치 조건입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안 맞으니까 얘가 평행 조건이겠지. 그래서 뭐 해라? 이걸 써라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얘는 2x-2y-2가 제로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얘가 2y 마이너스 2는 얘가 제로라는 수식이 딱 떨어지죠. 네, 두 개 평행한 겁니다.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선 두 개를 잡되 직선 중에 한 점을 잡는 과정, 이 점을 잡을 거야. x에다 0 집어넣자. 그 y가 얼마? 1 나온다. 아, 이게 0,1이구나. 끝났네.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와요? 자,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가 2의 제곱 더하기 얘가 2의 제곱분에 0하고 1을 순서대로 빵 대입했더니 절대값 0-2 그래서 얘가 밑에가 2루트 2분의 위에가 3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4분의 3루트 2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애초부터 이 일치하는 조건을 걸러내셔야 돼. 이걸로 나와요 보통 출제. 이거는 정말 쉬운 거고 이렇게 나와요. 출제는요. 그래서 그 문자 조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평행사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평행사의 거리를 구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참고로 거기 그 프린트 25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거리 공식이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지 말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림이고 x나 y 중에 하나를 0이나
뭐 1이나 마이너스 좀 작은 숫자들을 주면 생각보다 심플하게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떻겠냐 싶은 거죠. 한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넓이 신발끈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취의 문제까지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내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시험이랑 해서 쭉 연결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과제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가 11시까지 남깁니다. 11시까지 남겨서 과제 처리 다 하고 보냅니다. 오늘. 알겠죠? 여러분이 늦게 가면 저도 퇴근이 늦어집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무조건 끝장을 최선을 다해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시에 가실 수 있으시려면 또 알아서 좀 쉬셨다가 들어오셔서 좀 마감 좀 치고 계세요. 네, 한번 쉽시다. 네. 과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모의고사랑 누적 복귀 학습지랑 내주시면 돼요.